서울, 그 위에 자리한 다양한 형태의 주거 공간들. 하지만 이 많은 집들 중 내 집 하나 없다는 말은 더 이상 우스갯소리가 아닙니다. 서울의 주택 공급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지만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의 비율은 2010년 51.3%에서 2017년 기준 48.3%로 오히려 감소하며 내 집 마련의 꿈은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는 듯합니다. 서울에는 여전히 주거빈곤층이 존재를 하고 청년들이라든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은 주거빈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공공주택의 역할이라는 것은 이러한 주거빈곤층을 위해서 공공주택을 많이 공급하고는 해서 사회 취약계층, 특히 주거빈곤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소득 고비용 사회 속 계속되는 주거난 문제, 그리고 현재 그 문제에 직면한 2030 청년 세대까지 여러분의 주거권은 안녕하신가요? 주거권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살 권리입니다. 서울시는 지속 가능한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주택 공급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시는 공공주택 공급 주체의 다양화를 꾀하여 그동안의 공공주도의 공급에서 벗어나 민간도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그리고 공공주택 공급 물량 확대, 시민들의 삶의 질과 도시 디자인 전략까지 고려한 주택 공급 5대 혁신 방안을 마련했는데요. 먼저 앞으로 공공주택을 지을 때 지역사회에 필요한 주민 편의시설 및 미래혁신시설 등의 인프라도 함께 조성하여 도시의 입체적 발전에 기여합니다. 두 번째, 도로 위나 교통섬 등 주택 용도로 생각하지 못했던 부지에 주택을 지어 컴팩트 시티를 구현합니다. 세 번째, 외곽 중심이었던 공공주택 입지를 도심으로 확대해 직장과 주거지를 기존보다 가깝게 하는 방안입니다. 그리고 공공주택 자체가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혁신하고 다양화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주체와 협력해 다양한 계층이 어우러진 공공주택을 만듭니다. 이러한 방안들을 통해 서민주거 안정화에 큰 기대를 해봅니다. 공급 5대 혁신 방안의 내용을 보니까 진취적이고 시적절하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공급자 위주의 공공주택 공급이었는데 이제는 소위 맞춤형 수요자 중심으로 간다는 것은 앞으로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공공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합니다. 2018년까지 공공주택 8만 호가 공급되었고 2022년까지 공적 임대주택 24만 호 공급을 목표로 물량을 확대합니다. 또한 도시공간의 입체적 활용을 통해 공공주택 8만 호를 추가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공적 임대주택이라고 하면 공공과 민간의 그 중간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개발 주체는 예를 들어서 민간이라 하더라도 정부에서 여러 가지 금융 지원, 택지 지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좋다. 또 다양한 형태의 주택을 특히 임대주택을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적 임대주택 정책은 앞으로 좀 더 강화돼야 할 그런 정책이라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공적 임대주택 24만 호는 청년 임대주택 6만 호, 신혼부부 임대주택 8만 5천 호, 고령자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9만 2,300호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공급되는 공공주택 8만 호 중 약 2만 5천 호는 기존 버스 차고지, 노후 공공시설, 저이용 공공부지 같은 유휴부지를 복합 개발해 공공주택을 조성합니다. 이외에도 기존 부지의 계획 변경, 도시공간 재창조, 도시개발사업, 사전협상제 활용과 같은 사업을 통해 주택 공급 및 공공의 기여를 확대합니다. 특히 도시공간 재창조의 일환으로 리인벤터 파리 사례와 같이 북부간선도로 위로 축구장 4배 면적에 달하는 인공부지를 놓아 공공주택, 생활 SOC, 공원, 일자리 공간이 어우러진 도로의 도시로 재창조하고 경의선 숲길이 끝나는 연희동 일대 교통섬과 DMC역 앞 증산 빗물 펌프장 부지에는 청년주택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도심에서의 물량을 확보하는 방식으로도 약 3만 5천 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상업, 준주거지역의 주거 비율을 확대하고 공실이 많은 업무 빌딩과 호텔은 주택으로 바꾸는 등 다양한 발상의 전환을 시도합니다. 현재 종로구에 위치한 베니키아 호텔은 청년주택으로, 용산구에 위치한 홈즈 스튜디오는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으로 탈바꿈한 것이 그 예입니다. 또한 저층 주거지 활성화로 약 16,000호가 새롭게 공급됩니다. 소규모 정비사업 시 공공주택을 도입하면 층수 제한을 완화시켜 사업성을 높여주고
각 지역의 빈집을 매입, 공공주택이나 청년 창업공간, 커뮤니티 시설 등으로 재생해 노후 저층 주거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시 공공성이 낮은 기부 체납 비중을 줄이고 공공기여로 약 4,600호의 공공주택을 확보하게 됩니다. 서울 시내 역세권 주변에 사무실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공실률이 많습니다. 이것을 주거 문제하고 연결시켜 보면은 청년주택이나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으로 용도 전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 찬성합니다. 제도를 개선하면은 많은 주택이 공급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주거 불안에 떨고 있는 세대는 바로 청년들이겠죠. 불안한 청년 세대들을 위해 역세권 청년주택이 있습니다. 만 19세 이상부터 만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이 대상자인데요. 2022년까지 서울 시내 307개 역세권에 청년주택 8만 호 공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세권은 교통 접근성이 편리하고 또 직장과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집과의 직주 근접성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역세권의 이런 청년들을 위해서, 신혼부부를 위해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정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역세권의 청년주택, 특히 임대주택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금융 지원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울러 행정 절차의 간소화를 동시에 시행을 해야지 역세권의 청년주택 공급이 원활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살 권리인 주거권. 99대1 불평등 사회에서 서울시는 집이 사는 것이 아닌 사는 곳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부동산 안정을 넘어 지속가능한 주거 안정을 이룰 미래 세대를 위해 공공이 책임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